한국일보 기자들이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 시사난타 H. 미국이 저지르는 횡포의 피해자인가? 세계 제1의 백기기 기업인가?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을 둘러싸고 나오는 말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의 애플사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도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미국의 애플, 세계에서 수위를 다투는 두 IT 기업의 스마트폰 기술 복제 분쟁이 기업을 넘어서 국가 대 국가의 자존심 대결로도 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 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특허를 3건씩 침해했다고 결론냈기 때문인데요. 시사난타 H 45번째 시간, 오늘은 삼성과 애플의 소송을 주제로 다뤄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난타 H 진행하는 한국일보 산업부 최진주, 사회부 김지은 기자입니다. 예, 김 기자, 지난주 출장 잘 다녀오셨나요? 네, 업무에 잘 복귀했는데요. 러시아 출장 때문에 2주 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미국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져서 최대 위기를 맞게 됐죠. 이번 특허 소송 1심 배심원 판결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10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삼성은 카피캣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판매 금지 조치로 더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간 애플이 다소 유리하지만 누구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다라는 업계 관측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이 협의 시작 22시간 만에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팔이 안으로 굽었다, 이런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정말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일까요? 아니면 배심원들의 애국심에서 비롯된 보호무역주의적인 편결일까요? 오늘은 한국일보 산업부 허재경 기자와 함께 이번 배심원 판결의 의미와 그 결과가 소비자와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허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 내용을, 배심원 판결의 내용을 좀 간단히 짚어보고 다음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이게 삼성전자하고 애플의 이 소송이 2011년 4월부터 시작이 된 내용인데요. 이게 애플이 먼저 그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먼저 침해 소송을 걸면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 본안 소송이 나온 곳이 4군데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미국이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되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건데, 이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이게. 그리고 전체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에서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상 애플이 완승을 거뒀다고 야구용어로 좀 표현하면 완봉승인데요. 사실상 이게 6대0 스코어로 끝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주장했던 특허는 한 건이 빼고 나머지 다 받아들여졌고, 삼성전자가 내세웠던 건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완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에 나올 이야기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애국주의라고 하는 부분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사안인데도 영국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독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내용을 미국에서는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국주의에 입각한 판결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것 때문인데요. 물론 이제 한국은 차치하더라도, 한국이야 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홈그라운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똑같은 상황을 제3국에서 독일 법원인가 아마 판사는 애플한테 침해하지를 않았다는 내용을 명시까지 하라고 했던 내용이 있어요. 디자인 관련 내용을. 근데 그거를 또 다시 뒤집어서 애플 쪽에 굉장히 유리하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더구나 이게 사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아주 미세한 부분이 많고 난해한 부분이 많고 아까 그 모두의 그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그 이걸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그 현지에 있는 판사까지도 그 자기가 봐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멘트를 공식적으로 할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복잡한 사항을 아주 쉽게 처리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는 물론 애플에 아주 유리하게 내려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1심 판결인데요. 잠깐 그 미국 그 지금 진행 과정을 좀 경과를 잠깐 더 말씀드리면 이게 1심 판결이 일단 나왔는데요. 그럼 이제 한 달 안에 그 이르면 물론 그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닌데 담당 판사가 루시고 판사입니다. 배심원 제도라고 하는 게 판결이 나게 되면 그거를 판사가 이제 그 검토를 해서 이르면 한 달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대부분 다 배심원 판결이 그대로 최종 그 판사의 어떤 판결에까지 그대로 영향이 미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물론 뒤집어지는 경우가 최근에 있긴 있었어요. 캐나다 그 블랙베리 제품을 만들었던 림사가 미국의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했었던 그 소송에서 배심원은 그 림한테 그 상당한 1조 원인가요? 근데 엄청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최종 판결에서는 담당 판사가 그걸 뒤집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사실은 좀 있긴 있는데 사실 흔치 않기 때문에 네, 흔치 않죠. 그리고 또 그 그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판사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배심원 제도에 대한 도전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 쉽지는 않겠죠, 드리는 게. 그리고 사실 또 이 법률적인 것들을 그 일일이 다 끄집어내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또 있어요. 판사가 그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판결을 뒤집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도는 뭐 사실 뭐 저도 기사를 뭐 그렇게 쓰긴 했습니다만 2심 그 항소심에서 사실 좀 노린다라고 하는 좀 부분이 있는데 근데 미국은 2심이 또 다른데. 네, 우리랑. 근데 이게 지금 좀 저희가 좀 유심히 살펴볼 게 있는 게 뭐냐면 항소심 조금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심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1심에 대해서 검토하는 서류를 형태로 가지고. 가지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게 유무죄냐 이런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배심원들이 판결했던 절차상의 문제를 논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을 베꼈다라고 하는 건 이미 1차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거를 뒤집기는 거기서도 어려워요. 다만 단 이게 항소심은 평결심하고 좀 다른 게 평결심은 배심원들, 그러니까 비전문가인 배심원들이 들어가서 이 판결을 한 사안이고 근데 항소심에 들어가면 전문가인 그 판사가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뒤집어졌던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양측이 각각 내세웠던 특허권을 내세웠던 부분이 어떤 건지 그것도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애플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외형 디자인이죠. 다 이렇게 테두리가 둥근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화면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그 UI라고 그러죠. 이용자 사용 환경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사진을 넘길 때 이렇게 맨 끝에 부분이 넘기면 맨 끝에 사진이 오면 튕겨서 다시 나오는 네. 바운스백이라는 기술이라든가 예컨대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화면이 커지거나 이런 이용자 환경에 관한 그런 UI 그런 기술이 주가 애플이 내세웠던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표준 특허라고 해서 통신 표준 특허라고 해서 이거는 굉장히 좀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이게 들어가야 적용이 되지 않으면 휴대폰 자체를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표준 특허라는 이름도 그래서 붙여진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전략을 좀 따져보면 사실은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나름 그냥 결과적으로 애플의 판정승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6대0이 아니고 뭐 6대1이라든가 6대2라든가 이런 스코어만 나갔어도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겼다고 판단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UI라든가 특히 UI 같은 경우는 대체 기술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형 디자인도 독일이었을 거야 아마 제 기억에 갤럭시 탭 10.1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테두리를 두르고 그다음에 스피커의 위치를 살짝 바꿔서 10.1N이라는 제품을 내놨는데 그게 특허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주장하는 그런 디자인 특허라든가 그다음에 UI 특허는 얼마든지 대체 기술로 대응하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보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 표준 특허라고 하는 거는 대응 기술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세웠던 기술 중에 아무거나 한두 개만 걸리면 이겼다고 자부를 했을 텐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졌어요.
근데 표준 특허라는 거는 네. 그게 없으면은 핸드폰을 만들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더 프렌드 조항에 걸리는 그렇죠. 거고 네. 그러기 때문에 더 사실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게 아니면 네. 아예 만들지 그럼 그거야말로 반독점적인 그런 그렇죠. 게 돼버리기 때문에 네. 디자인은 피해갈 수가 있는 얼마든지 피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똑같이 베낄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쪽의 논리인데요. 미국 법원이나 그동안의 어떤 판결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오히려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좀 그 부분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사실 요거 삼성전자가 사실 이런 평도 있어요. 사실은 내용을 떠나서 뭐냐면 배심원들의 마음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이를테면 이런 거였었어요. 실제 배심원에 참가했던 그 사람 중에 일부가 나와서 외신들하고 인터뷰를 한 걸 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애플하고 삼성전자에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애플은 직접 나와서 물론 이제 뭐 거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애플은 직접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동영상으로 보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변호사들이 나와서 진실성이 떨어졌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사실은 이게 그 애플 사실 배심원 지금 나오는 부분 배심원단의 뭐 전문성이 없어서 복잡한 사안을 맡기는 건 무리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저도 100% 동감하는데 근데 그 미국 배심원단 자체가 원래 태생이 원래 만들 때부터 비전문가로 물론 사안이 좀 특수한 사안이긴 하죠. 이게 일반적인 특허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고 특히나 복잡한 통신 특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실 조금 해집고 들어가 보면 배심원단 구성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심원단을 추출할 때 이 기준을 보니까 가족과 심지어 오히려 그 배심원단 중에는 집에 애플 제품을 하나 놓고 오히려 삼성전자 제품을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외형적인 외부적인 어떤 객관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애플에게 유리하게 그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이 친구들이 이 배심원단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복잡한 기술 그러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됐던 게 짧은 시간이었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짧은 기간에 물론 그 안에 또 문제가 많았었어요. 어떤 친구는 뭐 요트를 타러 간다 그러고 이 복잡한 사안을 두고 그래서 마음은 딴 데 가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따지고 보면 이번 판결에서 디테일한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배심원단 선정 기준만 놓고 보면 꽤 그래도 공정하게 뽑혔던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삼성의 그 대응 전략이나 아니면 그 문제 삼았던 부분, 그러니까 애플은 뭔가 디자인적인 예술적인 부분에 치중해서 했던 거고 삼성은 기술적인 부분에 제소를 걸었던 거잖아요. 그런 삼성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냐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다른 만약에 IT가 아니고 다른 제품이나 물건이었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이게 아시겠지만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뜯어보면 아주 엄청난 그 복잡한 기술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삼성전자 표준 특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자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형 디자인 같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UI 같은 거는 얼마든지 살짝 바꾸게 되면 피해갈 수 있다는 그 내부적인 방침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 소프트웨어 기술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회로도처럼 그려져 있어서 무슨 전파라든가 굉장히 복잡해. 저도 보긴 봤는데 도무지 저도 뭐가 오는지 몰라서 그런 것들은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데 표준 특허라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그러니까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표준 특허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게 여러 회사들이 만들어서 표준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실은 그러니까 프렌드 조항이라는 거는 그거를 갖다 이용하려는 사람한테 누구든지 공정하게 동일한 이용료를 받고 배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조항이고 그런 조항을 내세운 이유는 표준 특허가 없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품 만들지 못하니까 어떤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차원에서 반독점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표준 특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삼성이 안이하지 않았나. 만약 그러니까
삼성이 많이 갖고 있는 표준 특허가 아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왜 아까 그 멀티터치 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디자인 특허나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별건 아니더라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근데 그런 거는 특허를 인정해줬을 때도 큰 어떤 뭐랄까 지적인 어떤 인간의 지적인 발달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걸 특허를 인정했을 때는. 왜냐면 비껴나가고 새로운 걸 오히려 창조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아예 휴대폰을 못 만든다 이렇게 돼버릴 경우는 경쟁자를 배제해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특히 미국에서 법을 적용할 때 그런 관행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상당히 안이하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차라리 별거 아닌 기술이라도 자기만의 기술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라더라도 그런 거를 내놨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또 그런 게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특허가 됐을까, 인정을 받았을까, 그런 특허가 별로 없으니까 아마 표준 특허를 갖다가 내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애국주의라는 게 각 국가마다 특허에 대한 어떤 인정이나 그런 판례나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으로 또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 이게 이제 애국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자기 편에 자기 식구 뭐 감싸기 뭐 이런 거일 텐데요. 이게 이제 또 하나 연결된 거 한꺼번에 벗겨서 보면 그 보호무역주의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요새 뭐 용어가 신보호무역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 배심원단의 구성을 보면은 전부 다 캘리포니아 그 현지 법원이 일했던 고지역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아주 그냥 단적인 예를 들면, 그렇게 예를 들면 이해가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배심원제가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치면, 만약에 배심원제도 우리가 똑같이 한다면 현대중공업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울산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소송을 진행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뽑힌 사람들이 배심원인데, 울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현대중공업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은 곳이잖아요. 지역경제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그 이번에 애플 케이스가 무슨 뭐 이렇게 거기 있는 지역이 애플이 아니면 돌아가기 어렵다. 저도 가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니까, 예컨대 만약에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었을 때 현대중공업이 졌을 때 이 지금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당장 그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달이 건너 두 달이 건너 바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 무슨 뭐 동생이나 하두네 팔촌 그 회사나 아니면 그 회사의 협력사라든가 2차, 3차, 4차 협력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졌을 때 그 판결이 분명히 자기한테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바마 대통령이 아까도 뭐 제가 오기 전에 기사를 잠깐 봤는데 일자리 문제가 분명히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게 애국주의다, 뭐 신보호무역주의다. 더군다나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피부로 와닿는 어떤 체감도라고 할까요? 굉장히 더 클 수 있거든요, 사실은. 아마 그러니까 뭐 애국주의에서 넘어가서 다시 뭐 신보호무역주의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그런 맥락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애국주의로 생각하는 식의 되게 감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근거가 없이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건데, 애국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보호무역주의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그 미국 법원이나 그 배심원들을 좀 뭐랄까 무시한다는 생각이 저는 약간 들거든요. 그런 식의 생각이. 그러니까 실제로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편결을 했을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당수 보도를 보면은 실제 판결문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의 보지 않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인 게 둥근 모서리 특허인데, 둥근 모서리면은 뭐 다 안 되는 것이냐, 뭐 그리고 뭐 둥근 모서리가 예전에도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 정확하면 D087 특허예요. D087번 특허인데, 요게 둥근 모서리라고 써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 특허 부분은 정확하게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일종의 의장 등록에 가까운 거라고 봐야 돼. 상표권의 의장 등록에 가까운 그런 것이 디자인 페인트인데, 상표법과는 또 다르죠. 이걸 보면은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 정확하게 그 외형이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아이폰 3GS의 외형이죠. 그
실루엣 같은 부분을 갖다가 실선으로 그려놓고 나머지 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점선으로 이제 그려놨는데, 그러면서 이제 각 모든 디자인 특허가 그 세분화되어서 번호가 붙여져 있어요. 이 실루엣 부분 그리고 앞 밑에 홈 버튼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087번이고, 그다음에 뭐 앞에 전면부에 엣지 투 엣지, 그러니까 저 양쪽 끝을 갖다가 유리 같은 형태로 완전히 처음부터까지 다 덮는 형태, 요 부분은 역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요 부분 이게 D677 특허, 그리고 그리드 스타일 아이콘 배열 특허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D305번인데, 요거는 아이콘을 4곱하기4 스타일로 배치했던 거,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쪼잔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거를 각각 분리해가지고 디자인을, 그림을 그려서 그걸 다 특허로 내놓았는데, 마치 087 특허는 둥근 모서리 특허이므로 모든 둥근 모서리는 이제부터 만들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완전히 왜곡에 가까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걸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둥근 모서리 특허라고 알려져 있는 D087 특허가 그 특허를 위반했다라고 배심원 판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판결문에 한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은 갤럭시 S 4G, 바이브런트라고 이것도 역시 갤럭시 S인데요. 갤럭시 S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이폰의 그 외형을 똑같이 베꼈다라고 생각된 갤럭시 S, 즉 첫 번째 모델에 대해서만 이 둥근 모서리 특허를, 소위 둥근 모서리 특허를 적용했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만약 단순히 둥근 모서리였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 나왔던 버전에도 다 적용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이후 나왔던 S2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다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거에 적용이 됐던 거는 아까 유틸리티 특허, 디자인 특허가 아니라 일본 유틸리티 특허 중에 그 탭 투 줌, 2번 탁탁 누르면 줌 되는 거, 또 두 손가락으로 벌리면 줌 되는 거, 이런 멀티터치 같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안드로이드 기기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침해했다라는 판결이 되었는데,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게 모두 둥근 모서리면 다 안 된다, 이런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도가 되면서 더 애국주의적인 판결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떻게 둥근 모서리가 특허가 되냐, 이런 식의 어떤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식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미국의 많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그 판결을 내렸다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 사실 배심원 구성이라는 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그렇죠. 지역 그러니까, 주민들을 그러니까,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매일 뭐 얼마나 큰 돈을 지금 미국 저기 동부에서 서부로 와서 뭐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사실 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 또 언론이 저도 뭐 이런 기사를 뭐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든지 뭐 사실 제가 뭐 애국자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저 나름대로도 그랬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면 사실 그런 부분도 제가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또 뭐 그에 못지않게 뒤에 잡음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슨 요트 타러 가야 되는데 네네. 뭐 빨리 가야 된다는 등, 뭐 그다음에 더 시간을 줄 테니까 심사숙고하니까 무조건 오늘 끝나겠다, 이런 잡음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결과에 자꾸 엉겨가지고 자꾸 조금 키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사실은 정말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 아까 그리고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프렌드 조항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국 법원하고의 정말 달랐던 거는 뭐냐면 누구나 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원래 지적과 재산권을 갖고 있던 그 권자가 그 프렌드 조항을 이용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판결한 그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 잣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한 적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런 부분들도 보면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도 언론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또 저기는 한국이니까
그렇게 또 편견한 거 아니겠느냐. 왜냐면 사실 필드 조항에 대해서 그렇게 편견한 사례는 사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좀 되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례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렇게 뭐 다른 나라에서도 예컨대 그렇게 뭐 비용이 손해배상 이런 게 그렇게 접근한 적이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이지만 그 사안을 놓고 이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좀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요. 그리고 아무튼 양측이 문제 삼았던 그 사안들 자체가 이제 배심원들이 보기에 애플은 어쨌든 임직원들 간부들까지 나와서 임원들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던 데다 또 내용이 좀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결정적인 또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애플이 미국의 어떤 재판 제도를 굉장히 잘 이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 재판 제도 중에서 이러이러한 증거를 내놓아라라고 이제 그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들을 많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서 사실 삼성들의 내부 문서가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됐죠. 사실 요번에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양상의 어떤 1심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 1심 판결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 근거라고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땐 이메일이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메일이 신종균 이메일이라고 이른바 불리는 배심원들이 가장 크게 마음의 동요를 일으켰던 그 이메일이 구글 측에서 구글 삼성전자에게 이메일. 굉장히 비슷하니까 네. 뭐 요약을 하면 거칠하는 그런 내용이죠.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메일을 보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알겠지만 구글은 굉장히 안드로이드 진영의 이제 사실 수장이죠. 그리고 같은 쉽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같은 편인 우군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정도인데 너네가 모두 독창적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요약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그 변호인단에 한 사람이 와갖고 그 다른 그 현지 언론사하고 인터뷰하는 걸 좀 들었었는데 사실 삼성전자 그 이메일 시스템을 물어보니까 보름이 지나면 자동 삭제 기능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사실은 워낙에 관리의 삼성전자인데 거기는 뭐 워낙에 유명하죠. 뭐 치밀하기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애플은 그걸 두고 일부러 이제 제가 봤을 땐 그 삼성전자 2주 만에 이메일 삭제하는 게 언제부터 도입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부터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그 내부 그 직원들을 동향 파악하나 이런 굉장히 내사 같은 게 굉장히 강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도 프로그램도 막 설치해놓고 자기들을 이렇게 자기들 입장에서 이렇게 2주 만에 그 메일을 삭제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애플 소송하고 붙자마자 이제 이 애플 소송하고 이제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 사전 문제 유출 가능성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여기서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소설이니까 제 생각이니까 제가 틀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번에 그 이메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 판단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건의 이메일이 있었죠. 뭐 직접 뭐 메일을 보낸 거라든가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왜냐면 그거를 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고 일단 눈에 보여야 되니까 일단 이메일이라고 하는 거는 흔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메일이 굉장히 이번 양사의 1심 판결에 그 판결을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삼성으로서는 그러니까 한국 국내 내수 시장에서도 이미지를 완전히 이번 일 때문에 구기된 거 아닌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반대로 애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뭐 그렇기도 한데 근데 보면 이제 뭐 애플 매니아도 많겠지만 이번 사안을 두고 이렇게 온라인에 그 떠도는 글들이나 이런 걸 보면 예를 들어 피처폰 시절부터 이제 애플사의 디자인을 뭐 베꼈다 이러면서 이제 뭐 멀티메일 보내기 뒤에 이제 문서 뭐 펜하고 같이 편지지가 있는 그게 보니까 애플사에서 썼던 이미지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랄지 뭐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그런 작은 이미지까지 갖다 썼는데 디자인이라고 안 베꼈겠냐 이런 냉소적인 글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또 아까 또 나중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부분하고 자연스럽게 또 연결되는 부분인데. 네. 소위 말하는 뭐 패스트 팔로우라고 그러고 뭐 퍼스트 뭐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가 기존에 이제 패스트 팔로우라고 그러면 뭐 용어 그대로 뭐 빠른 추격자 뭐 이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나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던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IT도 마찬가지긴 한데 굉장히 빨리 베끼는 건 분명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중국을 능가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베끼는 거는 근데
처음에 잘 모르니까 베끼면서 거기서 이제 뭔가 아이디어도 내고 조금 더 그걸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베꼈다고 하는 거를 나쁘다고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영리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좀 문제가 되지만 처음부터 잘 모르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세상에 오리지널로 된 건 없다고 뭐 그런 말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그 앞서가는 어떤 회사의 제품이라는 걸 받아들여서 뭔가 바꾸려고 그러한 노력하는 과정에서 또 발전적인 제품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삼성전자가 뭐 경쟁사라고 얘기하면 못하지만 그 있죠. 뭐 엘모사라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삼성전자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삼성전자가 저는 굉장히 빨리 애플을 따라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원래 삼성전자한테는 스마트폰 기술이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블랙잭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었어요. 블랙베리라는 제품이 있었고 삼성전자가 블랙잭이라는 제품을 미국 시장에 내놨었는데 그게 틀치지 못했어요. 거의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 다음에 또 미치라고 하는 제품이 또 있었었어요. 그게 3단을 접는 게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약간 좀 지금 조금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옛날 그 뭐 벽돌폰 이런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그 스마트폰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당시에 시도했던 기업하고 시도하지 않았던 기업하고 지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그때 대중화되진 않았지만 그 스마트폰의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삼성전자가 애플을 따라잡을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 안에는 조금 제가 그 백그라운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2009년 1월인가요? 애플이 아이폰을 공개하기 이전에 그걸 내놨다가 재미를 못 보고 이제 슬금슬금 집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뻥 터지니까 삼성전자가 부랴부랴 내는 게 옴니아라는 제품을 내놨다고요. 그 망할 폰이라고 그러죠. 뭐 망령 들었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AS 받으러 가면 직원들이 죄송해 한다는. 그게 제품이 사실은 이제 뭐 경쟁사니까 얼른 잡아야 되니까 그걸 내놨던 건데 어쨌든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많은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내놨던 게 이제 보는 휴대폰이라고 하는 아젠다 세팅에서 내는 게 아몰레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삼성전자에 지금 갤럭시에 때 상을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좀 벗어난 얘기긴 한데요. 그 아몰레드 팀한테 제가 볼 때는 상을 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옴니아로 망해서 자빠져 있다가 갤럭시가 나오기 전까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손담비인가 자체 발광인가 뭔가 그 뭐 키워드로 갖고 해가지고 굉장히 디스플레이에 저기 뭐 닫기를 높여가지고 갤럭시가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벌어줬어요. 삼성전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옴니아에서 실패했던 그것들을 보완을 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갤럭시가 나오게 된 배경이었었죠. 사실은 지금 김지은 기자가 갖고 있는 게 네. 갤스잖아요. 갤스 원 하얀. 근데 이거를 들고 다니면 네. 사람들이 아이폰이냐고 물어보는 그러니까 아이폰 갤럭시 3GS냐고 S냐고 물어보는 그 사람은 한 번도 거의 없고 한 명도 없었고 대부분 다 아이폰이냐고.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땐 빨리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사실 왜냐면 그전에는 이렇게 이런 특히나 외형 디자인 같은 UI나 이런 걸로 문제가 됐던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성을 결국은 몰랐죠. 그거였던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는 애플을 전혀 두둔하는 입장은 사실은 나는 그 특허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이게 지적재산권 너무 많이 보호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특허뿐만 아니라 뭐 디자인 특허든 뭐든 간에 지적인 발전을 되게 가로막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 한 3년 정도 크게 그 혁신을 해서 바로 벌어 먹었으면 됐지.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굉장히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전략이 잘못됐다. 그때까지는 삼성이 100% 베낀 제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 그거를 맨 처음에 얘기를 해보면 79년도에 내놓은 소니의 엄청나게 혁신적인 제품이 바로 워크맨인데
그거를 거의 똑같이 베껴서 81년에 내놨어요. 마이마이인가? 마이마이라는 이름으로 나눴는데 그렇게 그렇게 오래됐지. 세운 모양을 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때 그렇게 베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 어쨌든 기수 내가 보기엔 좀 그런데 문제는 중국 그때는 능가한다고 내야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그렇게 소니가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는 삼성이 매출액이 내가 그때 찾아봤을 때 그때 뉴스를 3천억 원 정도였어요. 매출액이 연 매출액이 정말 지금 작년 매출액이 165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조그만 회사였고 또 그게 그런 베낀 제품을 세계에 수출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삼성이 100조라는 매출을 거두면서 전 세계에서 휴대폰을 매우 많이 팔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게 소니가 아니라 애플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소니를 보면 그동안의 디자인이 되게 예쁘고 미려하고 기능적이기도 한데 아주 일관된 어떤 컨셉을 끝까지 밀고 나가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소니 워크맨 디자인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한 디자인 100가지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이폰 만든 애플은 되게 안 그렇거든요. 하나의 디자인을 갖다가 자기가 이거는 이거다라고 하면 새 제품을 내놔도 그 일관된 컨셉을 유지를 하고 그 디자인은 내 거다라고 하면서 제품을 내놓기 전에 이미 디자인 특허를 다 받아놓고 의장 등록을 다 해놓고 상표법 트레이드 드레스까지 다 신청을 해놓는 그런 굉장히 집요한 기업인 거죠. 디자인에 거의 목숨을 건 기업이에요, 사실. 근데 그거를 똑같이 베꼈기 때문에 애플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3GS에 대해서 디자인 특허가 이렇게 다 걸렸던 것이, 그러니까 갤럭시 S에 대해서 그게 결국은 다 걸렸던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래서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 건 거는 오히려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피해갈 수도 있을 뿐더러 똑같이 베낀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거지 사실 모든 둥근 모서리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예를 들면 탭2 줌이나 멀티터치 줌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애플이 이제 그 기술을 있는 특허가 있는 회사도 샀고 나름 뭐 그 노력을 해서 만든 특허긴 하지만 그런 거 정도는 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일일이 거는 거는 짜증나는 치졸하다는 느낌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오늘 지금 나왔던 제가 그 기사도 저도 지금 막 쓰고 왔는데 사실은 그 미국 내에서 이제 교수나 판사들조차도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실리콘밸리에다가는 특허권을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의 외교협회 연구원이라는 간 양반이 그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쉽게 말해서 아까 우리 사회작가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한 다음에 안드로이드의 다음 그 제품이 대항마가 나올 때까지 16개월 동안 500만 대가 넘게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도 기존보다 20% 이상 뛰었고, 그러니까 먼저 나왔으니까 그만큼 많이 팔아먹었으니까 그걸로 충분히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근데 미국 특허권이 보니까 20년을 인정을 해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오래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미국처럼 지적 계산권을 오래 팔아먹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통계를 보니까 이 특허 분쟁이 붙었을 때 원 특허권자가 이길 확률이 우리나라는 20%도 안 된대. 근데 미국은 거의 60%나 된대요. 소위 말하면 특허 괴물이라고 하는 애들이 날뛰고 판을 치는 이유가 걔네들은 말이 그냥 기업이지 특허를 그냥 사가지고 그 좀 취약한 애들 갖고 그냥 소송 걸어가지고 또 로열티라든가 손해배상만 받아먹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악덕 기업인데 애들은 제품을 만드는 거나 뭐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생산 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허 전문으로 해서 로열티나 이런 걸 받아먹으려는 그 건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만큼 특허권자에 굉장히 관대하고 너그럽게 이렇게 용인해주는 그런 풍토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죠. 심지어 지금 뭐 교수 무슨 현지에 있는 일간지라든가 또 다른 나라에서도 그 문제를 굉장히 찝어내고 있는 게 지금 오늘까지 아까 조금 전까지 나왔다는 그 지적사항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만약에 이제 저는 특허가 하나도 없어서 뭐 그렇게 노력을 해본 적도 없고 사실 뭐 제가 이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 아우 정말 죽을 때까지 20년까지 준비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약하고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부분이 지적이 되어 있었었는데 제약 같은 경우는 이게 임상 실험을 되게 오랜 기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IT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우리 백기기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특허권을 오래 인정해 주는 건 굉장히 제가 봐도 그건 과욕인 것 같고 그건 좀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꼭 특허권 인정하는 부분이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 미국의 특허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비판적인데 삼성이 그거를 좀 너무 간과한 게 아니냐. 굉장히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가 강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제조업이 지금 다 공동화 거의 다른 나라로 다 이전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콘텐츠라든지 지적재산권으로 사실 먹고 사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미국의 그것을 가장 경악했던 판결이라고 할까요? 아니 판결이 법과 관련된 거였던 것 같아요. 법을 개정했던 법이 저작권 관련돼서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그 연한을 원래 50년이었는데 70년으로 연장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디즈니 때문이었는데 이제 디즈니가 죽고 나서 이 미키마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캐릭터 그다음에 그 애니메이션 그런 것들의 저작권이 시한이 만료가 되다 보니까 그때마다 저작권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20년, 30년, 50년 해다 70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 유럽 같은 경우 50년으로 보장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늘려버리면서 또 한미 FTA 체결이 되면서 이제 또 그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면 과거에 어떤 이미 지식 재산으로서 그 본인이 충분한 어떤 걸 받았으면 적어도 원저자가 죽은 다음부터는 좀 누군가가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그 죽은 다음에 70년까지 보장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 되게 좀 그거를 이용해서 뭐 내가 뭐 신데렐라 그 애니메이션 이용해서 하다못해 패러디를 한번 하려고 해도 디즈니 눈치를 봐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인류의 지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보고 IT의 경우는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특허를 인정한다고 해도 연한 한 3년, 5년 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 솔직히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제 생각이지만 미국은 굉장히 그런 게 강하다는 거. 굉장히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제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굉장히 생소한 용어가 이번에 많이들 회자가 됐었는데 아주 대표적인 게 그 코카콜라의 병 디자인, 실루엣 디자인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호가 된다는 거, 보호가 되는 나라라는 거. 그러니까 디즈니의 단순히 미키마우스 그 캐릭터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3개를 붙여가지고 지 얼굴 모양을 만들어 놓은 그것조차 보호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아까 그 소니랑 뭐 했던 그 3천억짜리 기업이 아니잖아요. 165조짜리 기업이 특히 미국에서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되게 그런 부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엄청난 사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피해 액수도 뭐 저희한테는 크지만 삼성전자도 뭐 적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 이번에 굉장히 많은 비싼 수업료와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걸 계기로 아마 지금 다른 기업이라든가 지금 정부라든가 굉장히 어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전에 그 디도스 터졌을 때 사건 터졌을 때하고 같은 맥락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용을 치러야만이 이게 지금 고쳐지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그 학습 효과를 또 그만큼 또 비용을 또 많이 추결이 됐기 때문에 좀 나아질 걸로 보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게 그러면 두 회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네, 앞으로 판금 조치라든지 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 합의를 할 걸로 보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사실은 결국에는 이게 사실은 지금 삿바싸움이 조금 오래 간다고 보는 건데 문제는 삼성전자하고 애플의 관계를 좀 더 유심히 살펴보면 두 회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애플은 삼성전자한테 굉장히 제일 큰 고객이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삼성전자가 부품을 40%를 공급을 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어요. 애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저도 이걸 취재를 하면서 알았는데 그 코닥이라는 회사, 필름 회사를 보니까 올해 1월에 이제 파산보호 신청을 했는데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78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 뭐냐면 폴라로이드라는 그 회사하고 그 특허권 분쟁이 붙어가지고 네. 그 15년 걸렸대요. 그때 15년 걸려서 똑같은 게 이게 특허 분쟁이 붙은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폴라로이드가 코닥한테 5%의 매출의 5%를 로열티를 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해가지고 15년 동안 끌어왔는데 결국에는 애플도 근데 이미 요구한 적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1점 몇 %인가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안 맞아가지고 그쵸. 지금 이게 네. 틀어져가지고 결국엔 이건 돈인데 그게 안 맞아가지고 틀어졌고 지금 법정 가자 이건데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에 코닥이 그게 어그러져가지고 그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러니까 특허 침해 소송에 지고 그래가지고 물어낸 돈이 30억 달러래요. 그래서 뭐 공장 폐쇄하고 물건 회수하고 뭐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그때 그 출혈을 막지 못해서 올해 1월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거를 다시 복구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나 애플이 그걸 모를 리 없고 그리고 특히나 애플하고 구글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쵸. 이 삼성전자하고 애플은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당장 삼성도 그렇다고 해서 애플의 물량을 이렇게 끊게 되면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미국이 또 그만큼 큰 시장이고 단일 시장으로는 제일 큰 시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럽 다음에 제일 큰 시장인데 어쨌든 삼성전자도 미국에서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는 입장이고 애플은 어쨌든 지금의 사실은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를 사실상 개화시킨 데잖아요. 사실 그전에는 뭐 존재감이 별로 미미했었고 물론 뭐 그 전에 그 림이 만들었던 그 뭐 오바마 폰인가 뭐 그거는 잠깐 만찬했어요. 어쨌든 그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개화시킨 곳이 애플인데 그 애플도 지금 금고에 뭐 은행에 돈이 얼마인지 저는 뭐 가늠도 잘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쌓여있을 때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팔아서 얻은 거기 때문에 애플도 그거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두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문제는 과연 그러면 대당 로열티를 어느 선에서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남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소송이 아니지만 절대 1, 2년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뭐 거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예측은 걸어놓고 계속 그냥 근데 그러면 이제 변호사만 돈 버는 거죠. 변호사만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합의되면 다 끝나는 거고 어떤 형태로든지 로열티 적정선이라든가 그거에서 타협을 봐서 해결을 보지 않을까 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뭐 일부에서도 사실은 좀 하나는 오해할까 봐서 뭐 보도가 일부 나오기도 했는데 저도 뭐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사실 구글이 뭐 삼성전자한테 등을 돌리나 뭐 이런 기사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좀 오버였었다고 하는 거에서 뭐 그냥 이건 뒷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구글하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등을 돌릴 만한 사이가 아니거든요. 사실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것도 그렇게 막대한 금액을 주고 모토로라를 인수한 것도 사실 애플 겨냥한 특허 싸움에 대비하기엔 포석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그 문구였던 게 뭐냐면 구글에서 그 성명을 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애플이 주장하는 애플이 이번 1심 판결에서 그 배심원단의 판결에서 얻어낸 그 특허는 구글과는 무관하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냈는데 일부 이제 그걸 해석하기를 그게 사실은 원래 의미가 뭐였냐면 제가 뭐 삼성에다가도 확인을 하고 구글에다가도 확인했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줄 알고 근데 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애플이 이번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해서 승리를 가져간 그 특허는 주로 외형 디자인이나 UI 그런 관련된 하드웨어적인 그 특허기 때문에 구글 안드로이드 OS 그러니까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이쪽하고는 거리가 있다, 무관하다 그런 의미로 성명을 냈었었는데 그 가운데는 똑 잘라먹고 그냥 무관하다. 우리는 이 소송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마치 네. 삼성전자와 등을 돌리는 또 때마침 또 어저께 또 윈도폰을 내놨어요 삼성전자가.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윈도폰이 점유율이 극히 미미해요. 거의 이게 지금 팔리고 있는 제품도 아니고 그 출시 계획에 따라서 하나 내는데 그냥 갖다 막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 또 그걸 여러 매체가 많이 받았어요. 그거를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삼성전자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또 외신이고 애플이라는 회사가 다국적 기업이기도 하고 사실 또 취재가 용이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특히 뭐 더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저 외국계 기업 저 애들은 항상 모범 답안을 갖고 있어요. 뭘 물어보면 본사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상황에 사실 애플에 대해서 무슨 사실 뭐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실 취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용이하긴 한데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사실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였고 어쨌든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애플하고 삼성전자 구글하고 싸우면 또 다른 싸움이고 삼성전자와 이 애플은 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타협을 찾지 않을까 타협점을 결국에는 사실 근데 좀 삼성전자가 어쨌든 일시 판결에서 이게 지금 나기 전에 합의가 왔으면 좋을 텐데 그쵸. 저도 이 일시 판결이 나기 전에 합의가 될 줄 알았어요 사실 저도. 근데 이렇게까지 날 거라고 잘 생각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간 게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용 사장이 스티브 잡스 그 추모식 때 혼자 들어갔다 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이후로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에 대해서 신제품에 대해서 특허 소송을 건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잡스 추모식 때 가서 팀 쿡을 만났을 텐데 그때 뭔가 모종의 화해를 위한 합의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추측이 많았었고 나왔었죠. 또 저 또한 또 그렇게 왜냐면 이게 판사가 얘기했지만 이게 끝까지 가봐야 변호사만 살찌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얻어가는 게 별로 없이 사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일단 어쨌든 이게 지금 베꼈다. 사실 삼성한테 지금 이 배상금이라고 하는 그 금액은 사실은 큰 돈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아까 카피캣이라고 하는 그 오명을 빨리 벗어야 될 텐데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많이 놀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삼성전자 정도 되는 글로벌 기업이라면 그게 사실 회복하기 쉽지 않거든요. 벌써부터 오늘 아까 나온 기사를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갤럭시도 이런 저 지목된 제품들은 벌써부터 중고로 내다 팔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벌써. 아니 그래서 이번 소송으로 사실 물론 애플도 저는 이미지 타격을 좀 받았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도 그 어떤 좀 인간적으로 너무 치사하지 않냐 이런 식의 생각. 근데 어쨌든 간에 글로벌 기업인데 애플에 해당하는 글로벌 기업인데 카피캣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는 상당히 크긴 좀 치명적인 면이 있죠. 아까 페이스북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었던 사진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는데 어떤 예쁜 여학생이 글을 적고 있고 그 옆에서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이렇게 훔쳐보고 있는 남학생이 있고 멀리 뒤에서 머리를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싸매고 있는 남학생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그 여학생에는 애플이라고 써 있고 그 훔쳐보는 남학생한테는 삼성이라고 써 있고 저 머리 싸매고 맨 뒤에 있는 학생은 노키아라고 써 있는 그 사진이 엄청나게 좋아요가 거의 몇만 개가 붙었더라고요. 외국 사이트에서 나온 사진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고착이 된다면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실 좀 안드로이드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좀 비슷하게 만들긴 했잖아. 솔직히 처음에 그런 면도 있긴 하거든요. 물론 삼성이 똑같은 안드로이드 OS를 썼어도 그 처음에 나온 모토로라나 펜텍폰이 좀 달라요. 아이폰 3GS랑은 보면 의외로 아이콘 모양도 다르게 디자인을 했고 왠지 순정 안드로이드를 봤을 때도 아이콘 모양 같은 게 다른데 사실 갤럭시 S는 그 아이콘 모양까지 사실 너무 똑같이 갖다가 써갖고 사실 이번에 그 어떤 1차 타겟이 된 면이 있긴 한데 그런 면을 좀 이제 이미지를 개선을 하려면 사실 자체적인 좀 OS를 좀 극비례 개발을 사실 그동안에 이제 바다폰이라는 것도 있긴 했지만 사실 웨이브도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서 좀 팔리긴 했는데 이것도 안드로이드 짝퉁 같은 그런 면이 강한데 OS 잠깐 이야기를 하면 사실 삼성전자는 멀티 OS라고 해서 다 갖고 있어요. 사실 OS를 다 적용할 수 있는 기본 백그라운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바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쓰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삼성전자를 폄하하려고 면으로는 쓸만하대요. 왜냐면 앱이 없어가지고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히트를 못 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한창 이 사건이 이 특허전이 일어나기 전에
IT 전자업계에서 굉장히 화두가 됐던 게 소프트웨어를 좀 강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왔던 그 일정 부분 단초가 사실 그 OS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IT 전자업계가 사실은 OS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나눠지잖아요. 애플 iOS하고 구글 안드로이드하고 MS도 윈도우하고 바다는 사실 그 안에 사실 축에 끼지도 못하는 거고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 삼성전자가 이 멀티 OS 전략을 쓰고는 있는데 사실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색깔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뭘로 가야 될지 잘 모르니까 자기 주특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간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 그 애플하고의 그 특허 이 소송을 계기로 여러 가지 많은 그 배운 부분들이 뭐 있었을 것 같아요. 애플도 뭐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애플도 얻어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굉장히 애플에 대한 반정사가 상당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 또 삼성전자도 뭐 말할 것도 없이 사실 그 대응 전략 자체가 너무 미흡했었고 아마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삼성전자는 우리한테 이 가져가는 게 많기 때문에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아이폰하고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그 소프트웨어 부품의 40%를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는데 그 40%에 해당하는 그 부품을 예컨대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뭐 예컨대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대만의 나냐라든가 다른 뭐 부품업체에다 그 부품을 요구를 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대요. 지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쓸 수 있는 기능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애플한테도 그만큼 또 고민이 있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애플도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못하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애플이 우리나라에도 안 팔아도 그만일 거야 아마.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뭐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 난리를 치겠지만 애플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사실 그리고 이 국내 휴대폰 업체가 예컨대 휴대폰을 100대를 만들면 6대나 7대 정도만 국내에서 팔지 나머지는 다 해외로 수출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 시장 규모가 그렇게 작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외산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거의 존재감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그런 상황이어서 애플이 그렇게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근데 아이폰 5는 다행스럽게도 국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아이폰 신제품은 계속 2차, 3차 국가로 밀려나서 뒤늦게 출시됐는데 이게 이번에는 아이폰 5는 같이 1차 출시 국가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이 소식이 있어서 물론 뭐 나아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 이번 양사가 이번 특허 이 소송전으로 굉장히 많이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얻은 것도 있을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애플하고 아이폰뿐만 아니라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도 굉장히 그 부수익을 많이 당장 뭐 직영부라든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협회 차원에서 뭐 다시 손질하고 있는 것도 그런 관점인데 사실 근데 이게 IT전자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다른 업계에서도 굉장히 이 많은 그 특허 분쟁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이 애플 이 소송을 계기로 전반적으로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한번 이 포지셔닝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애플이 타겟이 궁극적으로 삼성이나 이런 제조사가 아니라 구글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삼성과는 아까 말씀하신 긴밀한 관계이니까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 구글이라는 데는 지금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또 미래의 어떤 IT 인터넷 뭐 어쨌든 이 업계의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그런 대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뭐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사견임을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 제가 애플 임원하고 인터뷰를 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상식으로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애플과 같은 그런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가 구글밖에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확고한 OS를 갖고 있죠. 굉장히 많은 이용자 수를 보유한 OS를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상황이고, 그리고 이 구글이 이번에 모토로라를 인수를 했죠. 인수했기 때문에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애플도 뭐 팍스콘이라는 데를 뭐 외주를 조사하긴 하지만 당장 모바일 기기를 하드웨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회사거든요. 이렇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이 한 줄에 일관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가
드문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인텔도 마찬가지고 뭐 하드웨어가 강하면 소프트웨어가 약하고 소프트웨어가 강하면 하드웨어 뭔가 이게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글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태블릿도 상당히 괜찮게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애플이 결국에는 총대를 매려고 하는 게 지금 단적인 예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애플이 지금 이 특허 소송을 걸고 있는 업체들이 구글 언저리에 있는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대만의 HTC라든가 그 스마트폰 제조업체죠. 그다음에 모토로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 펜텍도 어느 순간에 아마 이 가시권에 들어올 거예요. 그쪽에 좀 돈을 많이 벌면 아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업체를 서서히 압박을 해가면서 전국에는 구글로 향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엔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좀 싹을 좀 왜냐면 특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생 계속 울거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공격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일단 뭐 지금 당장은 그래도 또 구글도 발빠르게 또 모토로라를 인수를 했죠. 사실 그 모토로라가 굉장히 많은 그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긴 한데 결국엔 이 시장이 제가 봤을 땐 TV로 옮겨갈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애플도 지금 애플 TV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글도 이 모토로라가 이 방송 특허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위에 케이블 특허 일반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장도 겨냥한 이 사전 미리 지금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결국에 이 기기라고 하는 디지털 기기라고 하는 게 물론 휴대폰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시장이지만 TV도 그냥 못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측면에서 보면 이 구글이라는 데가 다른 무슨 IBM이라든가 인텔이라든가 다른 것하고는 달라요. 지금 이 스마트 이 모바일 이쪽 그 트렌드에 맞춰서 굉장히 그 유사하게 맞붙어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엔 그걸 견제하기 위한 지금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오늘 지난 주말을 뜨겁게 달궜고 지금까지도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 그리고 또 그의 배심원 판결 그것의 내용과 쟁점 그리고 파장 앞으로 미칠 영향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허재경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허 기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드로이드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생전 안드로이드에 강한 적대감을 나타냈던 스티브 잡스의 이런 바람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조금 안 돼 현실에 한 발자국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세상을 떠났을 때까지만 해도 장인, 성인 같았던 잡스의 이미지도 이번 소송이 끝난 후에는 많이 깎일 것도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된 만큼 빨리 베끼기 전략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삼성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는 중국을 멀찍이 따돌리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시사난타 H 45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행의 한국일보 사회부 김지은, 산업부 최진주였고요. 제작인 디지털뉴스부 박소영, 허경주 기자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사난타 H에 의견을 주실 분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시사난타 H를 검색하시거나 최진주, 김지은 기자의 트위터로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